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신청입니다. 오늘 이번 첫 번째로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유튜브 컨설팅계에 아주 유명한 우리 방주디기 TV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소개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방주 AI라는 서비스를 올해 만들어서요. 유튜브와 연관된 비즈니스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는 일을 업으로 시작한 방주지기 김수현입니다. 그 컨설팅을 어떻게 뭐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제가 온라인 광고 플랫폼 하고요. 그리고 드림이즈 포털을 운영을 했었는데, 인수를 해서. 그때쯤 하던 일이 온라인 광고 포털을 하기 전에요. 야후의 그 컨텐츠 매핑 서비스라고 인터넷 웹페이지, 언론사나 모든 웹페이지의 컨텐츠를 분석해서 거기에 매핑되는 광고, 타겟팅, 부정어, 긍정어 이런 걸 만들던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드림이즈를 인수하고 지금 한 12년째인데, 인수하고 한 8년 뒤에 워낙에 포털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모바일 대처도 좀 늦었고, 투자는 계속 하다가 수백억을 좀 까먹고, 수백억이. 예, 수백억 까먹고, 결국에는 파산 직전에 드림이즈랑 광고 플랫폼에서도 국내 광고주가 한 3만여 개 정도 있었으니까 규모가 꽤 갔었는데, 그 두 개가 동시에 무너질 뻔한 거를 기업 회생으로 결국에는 회생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 됐었어요. 그게 4년 전인데, 무너지고 나서 쭉 다음을 위해서 좀 시장을 보다 보니까 유튜브 쪽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내부를 공부를 좀 많이 했죠. 공부 쭉 하다 보니 결론이 난 게, 이거 애드센스 시스템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의 신이라고 말하는 게 네. 광고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 인사이트를 좀 나누고 필요한 분들한테 드리면 되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그 유튜브 컨설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 드림이즈라는 게 그 예전에 많이 하던 지니. 네, 지니 맞죠? 서비스 하던 1,300만 회원까지 갔던 서비스고요. 제가 인수하던 시절에 회원이 1,000만 정도 있었으니까, 네. 그 사이트 맞습니다. 네. 지금 한 30대, 거의 40대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만한. 네, 그 김유혜 씨 남편 이찬진 대표님, 아래한글 만드신 분, 그분이 운영하시다가 제가 이제 인수를 했고, 저희 회사 이제 감사님으로 한동안 좀 계셨었고요. 그리고 거기 드림이즈 직원들도 다 저희가 데려와서 함께 두 개 회사를 운영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컨설팅을 뭐 이제 비용을 받고 하는 것도 있고, 고구마 컨설팅에서 지금 무료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무료 아니죠. 5,000원 고구마. 그리고 5,000원 고구마만 비용만 받고 하고 계신데. 아니죠. 끼어 팔기예요. 네. 네. 혹시 그렇게 하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저희가 100만 유튜버들 정도 규모 되시면 전체 분석해서 저희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일단은 유튜브 API로도 볼 수가 있는데, 세밀한 데이터를 점검을 하려면 유튜브 스튜디오 공유를 해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다 내려받은 다음에 저희 AI 엔진에 넣고 모든 영상의 성적표를 자동으로 뽑아요. 뭐 1,300개, 뭐 2,000개 이렇게 쫙 성적표가 나오는데, 왜 그 성적표를 뽑아야 되냐면 모든 분들이 유튜브 성적을 조회수로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조회수가 좋으면 성적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뽑냐면, 그 노출 클릭률에 대해서 보고 시청 지속률에 대한 점수를 따로 매기고, 그 성적표를 뽑아서요. 그 성적표를 뽑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회수만 대부분 보시는데, 왜 성적을 알아야 되냐면, 지금 아주 실제 조회수가 잘 안 나온 영상도 어떤 요소에서 실수를 한 건지를 좀 알면 다음에 개선이 될 수 있고,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도 그 안에 분명히 실수 포인트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면은 조회수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000구독자 채널에서 10,000조회 정도가 나오면 10만 조회 정도 나오면 모두 만족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다음 영상이 다시 1,000조회로 떨어지면은 모두 슬럼프에 빠져요. 맞아요. 슬럼프에 빠지는데, 네. 그 10만 조회가 나온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유를 모르니까 그 다음 다시 그거랑 그 1,000조회가 나오면 먼저 10만처럼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거랑 유사하게 만드셔요. 맞아요. 근데 그 10만이 안 나와요. 요번에 이상하게 2,000, 3,000, 만까지 나와도 또 실망을 하게 돼요.
왜 10만이 안 나오지? 그거보다 잘한 것 같은데? 이게 데이터 속에 답이 있거든요. 데이터에 답이 있어서 데이터에 걔랑 공통분모가 되는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오히려 그걸 더 개선을 하면 10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유사하게 가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외부 채널을 보고 다른 채널도 봐가면서 또 이슈 있는 거 따라가면 이제 결이 망가지는 채널이 되니 그때 이제 채널을 거의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기준점은 원래 작게 나온 걸 기준점으로 보는데, 높게 나온 애가 전체적으로 내가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전체적인 요소, 알고리즘에 타는 요소가 최대한 내가 평상시 하는 것보다 최적화된 값이다라는 거를 인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아까 질문에 답이 네, 됐나요? 질문 내용을 제가 지금 네, 일단 질문은 그래서 이 무료 컨설팅을 하는 제가 자꾸 동문서답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료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네. 대형 유튜버들이나 나머지 분들 1호로만 전환해서 하다 보니까 1호로 전환해서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세상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럴 여유는 안 돼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그 기업에 회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 꾸준히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뭐 코로나 이런 거로 계속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막 끌어가니까 개인적으로 여유도 없고 또 올해 불경기 때문에 또 회생 기업 2개 중에 하나는 지금 무너지게 생겼고 하나라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도 갚고 운영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저희 사무실이 지금 이 카페 자리로 이사를 왔었는데 여기도 지금 월세로 돼 있어갖고 이거를 내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좀 작은 규모로 요즘 이제 다 직원들도 프리랜서 구조로 바뀌거나 협업 구조로 다 사업자들 내서 이제 일을 하시게 돼서 왜냐면 경기 어려울 때는 여러 방면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 저 지금 무너지고 나서 지금 도와주는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이 나한테 벌써 4, 5년을 지금 이러고 도는데 비전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네들도 이제 사업을 해서 할 때가 됐네. 지금부터는 거꾸로 내가 돕겠네. 뭐 해서 대부분 사업자를 내고 아마 방주도 그렇고 방주에 연계되는 나머지 사업자들도 지금 직원들이 진행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열심히 마케터로 또 컨설턴트로 포함돼서 같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기존에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분들은 제 분기수로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겠다 열심히 뛰자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졌잖아요. 네. 카페가 만들어진 지 지금 그래서 이 월세를 딸이 내겠다고 해서 카페를 가족들이 다 붙어서 뭐 페인트도 칠하고 해서 만들었는데 잠깐 오픈하니까 잠깐 반짝은 하더라고요. 반짝은 하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겨울에 또 더 어려워지니까 요즘 분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더 긴축해요. 밖에서 어느 날 지켜봤는데 카페 안에 들어가시면서 6분이 들어가시면서 나 안 먹어, 난 안 마셔, 나는 안 마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6분이 한 3잔 시키고 당연히 매출이 줄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겨울도 춥고 저희 외곽에 있는 데니까 올겨울에 이 카페도 힘들겠네.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아빠 옛날에 고구마 장사했던 거 겨울 디저트로 한번 추억의 간식 만들어 보면 어때요? 말해서 제가 또 큰 소리 잘 치거든요. 그거 내가 할 수 있지. 그 다음날 고구마통을 받았어요. 네. 딸하고 아들이 동대문 가서 아빠가 하기로 했으니까 선물이라고 선물 샀다고 나와보라고 해서 나갔더니 고구마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래요. 이번 주부터 금요일 날 저녁에 연습하시고 토요일부터 하래요. 그래서 그냥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딱 고구마 장사 시작하고 나니까 말 너무 많죠. 좋아요. 네. 그건 너무 좋습니다. 네. 고구마 장사를 딱 시작했는데 카페 마당이 좀 넓어요. 외곽이니까. 손님들이 카페로 들어가시면서 그냥 힐끗 잃고 쳐다보면서 저거 뭐야 구경만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되게 생뚱맞게 앉아갖고 불 때면서 그날 좀 추웠는데 하루 종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고구마 너 오랜만이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통 딱 만졌더니 막 옛날 알바하던 때 익숙해갖고 혼자 재밌어서 막 이를 돌려보고 덜 돌려보고 고구마 뒤집어보고 혼자 역시 내가 뭐야 맛있지. 냄새는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그날 한 10,000원어치 팔았나? 장작이 30,000원 들었어요. 그래요? 첫날 이거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장작을 지금 일단 내 돈으로 샀으니 망정이지 또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어떡할까 하고 앉았다가
그래,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카페에서 1월 말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군고구마 장사를 해주기로 했어. 그 나는 평일에 컨설턴트야. 그리고 평일에 유료 막 이런 고객들 위주로 AI 진단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네가 주말에 나한테 고구마 사러 오시면 5,000원어치만 사면 1시간? 우리 채널에 올리면 사람이 많이 오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장작값은 나오겠지. 그 생각에 카페가 이제 문을 닫을 때 고구마통에다가 추우니까 나무 몇 개 더 집어넣고 앉아서 불빛을 보다가 핸드폰 딱 켜놓고 앉아서 그냥 쭉 얘기한 거예요. 이래서 하고 싶습니다 하고 원스톱으로 그냥 쭉 얘기를 했어요. 하고 그 영상을 바로 그날 저녁에 올렸죠. 저녁인가 다음날 아침에. 그게 지금 군고구마 장사 컨설팅이 된 겁니다. 지금 엄청 많이 찾아오고 계신 거죠? 예, 되게 많이 오셨어요. 벌써 몇십 분 정도 오셨는데 100만 유튜버도 오시고 실세님도 이래서 뵙고 이 고구마통이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저도 네. 그 유튜브 영상 보면서, 와, 이런 고수 같은 분이 이렇게 또 계시구나. 제아의 고수처럼. 네, 제아의 고수죠. 저도 찾아온 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인터뷰 요청도 이렇게 드렸고. 고민 많이 하고 살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런 생각으로 평생 살았던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보는 눈에 재주가 좀 더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유튜브 채널을 봐드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비즈니스 연계까지 다 네. 설명을 드려요. 앞으로 네. 쭉 올라갈 거예요. 벌써 몇십 시간 분량이 지금 찍혀 있는데 쭉 열심히 올릴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제가 며칠 전에는 저 다 까발려진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은 채널도 안 봤어요. 네. 못 봤고 그냥 대화하면서 말씀드려 다 까발려. 어떻게 그렇게 다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술술 나오세요? 얘기하는데요. 그게 잘나서가 아니고 그만큼 고민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내 고민에 내가 살아왔던 고민에 대입해서 생각하고 지금 이분 말씀하시는 게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골똘히 고민하다 보면 그 한 30년 고민했던 게 그 안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말씀드리니까 꼭 점쟁이 쳐다보듯이더라고요. 최근 컨설팅 한 분들 중에 뭐 이렇게 막 채널 빠르게 성장한 컨설팅 이후에 막 성장한 사례가 많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지금 가서 적용하시면 그 100만 유튜버 중에 그 부익남 채널도 네. 저희가 들어와서 한 달 만에 애드센스 수익 2배로 올랐어요. 2배 올랐어요. 네, 애드센스 2배로, 딱 2배로 올랐고, 구독자 획득수도 2배 약간 넘어갔고, 뭐 조회수, 노출수 다 올랐고. 근데 그게 저희가 진단드린 거에 30% 정도만 적용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개선하세요. 왜냐면 9년 된 채널이에요. 그리고 한 1년 이상 정체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멈춰서 있는데, 내부 사연이 많으니까 저희가 진단해드려도 다 하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워낙 큰 되게- 채널이니까. 네, 다 하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연도 있고, 어느 부분은 또 담당자들이 또 이해하시지 못하는 내용도 있어서, 저희가 저희 팀이 붙어서 좀 개선해드리면 좋은데, 요즘 상황에 뭐 그럴 여력들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성장 사례들이 꽤 많아요. 지금 그거를 저희가 약간 보고서처럼 다 지금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모든 분들 걸. 근데 뭐 그런 걸 다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언제 봐서 그 안에 핵심 부분들을 또 참 잘 정리해서 자기의 사례를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쇼츠 백과사전 만들고 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지지난주에 진단해드린 분이 있어요. 500명 구독자 있는 거예요. 지금 10일 정도 만에 지금 1200명 구독자가 1200명. 되셨어요. 와. 네. 저도 그분 채널을 아는데, 네. 채널이 안 오르더라고요. 네. 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 네.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 네. 갑자기 훅 가더라고요. 네. 저도 그걸 봤어요. 근데 그게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그분한테는 그날 하면서 이제 별도로 좀 말씀드린 게 몇 가지가 있고, 제가 지금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연결이 돼서 들어가 보니까, 지금 10일 만에 1200명이잖아요. 네. 이 영상을 나갈 때쯤 되면 한 2000명 이상 돼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내보내시지, 뭐 다음 주에 내보내시면 쭉 올라갈 거하고, 그거 말고도 나머지 개선안들을 좀 개선하시면, 10,000 구독자까지
1월 달이면 저는 달성하실 것 같아요. 10,000명? 1월 말. 500명이었는데 네, 10,000명이 네, 됐다고요? 네, 네. 마법 같죠? 다들 너무나 꿈꾸는 그 숫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갈 때는 정말 더디게 가다가 갈 때는 정말 그냥 한순간에 가네요. 그게, 개선을 하셔서 그래요. 요소에서 내가 구독자 획득에 스스로 무엇을 맡고 있는지, 영상을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시청자가 여기에, 동요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열심히 만들어 놓은 채널에 내가 실수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게 많고, 내 채널에 대해서 세밀하게 고객 입장에서 들여다보시는 분이 없으니까. 왜 대부분 유튜브 하면 네. 타 채널을 모니터링 하시지 내 채널을 모니터링 하시진 않아요. 맞아요. 올려놓고 보고 다른 채널에 무엇을 하나 보는데 내 채널이 꼬이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내 채널에 오시는 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컨텐츠를 구성하시는 분도 없고,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할 때 유저가 많이 들어와서 구독자가 늘어나면 되고 애드센스 수익이 만들어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구독자가 늘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성장할 거고, 1000일 때, 10,000일 때, 10만일 때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고 어떤 비즈니스를 펼칠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없어요. 없죠. 이거는 채널 큰 사람도 네, 별로 없지 않나. 맞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 분들이 너무 고생하신 게 어디서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고리즘 또 계속 변형되던 시절에 지금 쇼츠가 변화가 좀 많잖아요. 네. 유튜브도 초기에 변화가 많았어요. 유튜브도 초기에. 네. 왜 그러냐면 유튜브를 인수한 거잖아요, 구글이. 구글이 이 얘기가 동영상 플랫폼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로 만든 분이 한국 분이에요. 그래요? 네. 그 이듬해 유튜브가 만들어졌어요. 네네. 그분이 누구냐면 펀드라 TV 만드신 김경익 대표님. 처음 알았네요. 네. 펀드라 TV가 먼저 만들어져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이듬해 유튜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했죠. 구글이 펀드라 TV를 인수했으면 김경익 사장님은 제가 다시는 못 뵐 텐데 이제 편하게 봬요. 구글이 안 사가서. 네, 편하게 뵙고, 김경익 사장님 딴 데서 욕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고자질도 해드리고 그런 사이가 됐는데, 얼마 전에 문 닫았죠. 그 차이는 한국어로 출발해서. 그렇구나. 네. 그렇죠. 네. 영어로 출발했다면 네. 일본 사용자하고 그 동남아 쪽이나 러시아, 북미 쪽 사용자가 꽤 많아요. 제가 그 안에 데이터도 많이 봤었는데, 펀드라 출신의 직원들이 우리 회사도 많이 들어왔었고, 전략기획자나 이런 친구들도, 개발자들도 들어왔었고 해서 잘 아는데, 결국에는 영어권을 잡지를 못해서, 안 그랬으면 그분 지금 다시 뵙지 못할 정도의 큰 부자가 되셨을 네. 건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대로 이제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이 처음에 인수하니까 기존 기술로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얘를 다듬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인수한 사람은 시스템을 한 번에 다듬지 못하고 기존 개발자들이나 흐름을 먼저 인정을 해줘요. 네네. 그리고 조금씩 시스템을 다듬어 가죠. 그때부터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들이 꽤 있는 상황에서 구글은 무엇을 했어야 됐을까요? 계속 자금 투자만 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게 시장에 더 번지고 크리에이터가 더 들어오면서 네. 회사도 탄탄하게 수익과 매출을 내면서 전 세계로 더 확장하고 서버 투자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 입장이 됐겠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 그렇다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더 파괴력 있게 광고를 해서 갖고 올 게 아니라 사람들 참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참여를 만들게 하려면 네. 돈을 주는 거였어요. 그 돈을 주는 방법은 회사의 그 예산으로 줄 수는 없으니, 네. 당신이 열심히 일해주면, 컨텐츠를 만들어주면 광고비를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애드센스라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존재하고, 네. 애가 문맥 분석부터 뭐부터 다 하는 애니까 여러분들이 태그를 걸어주면 감사합니다. 우리 문맥 분석을 안 해도 되네요. 나 태그고. 그렇게 연결해서 애드센스 기능이 유튜브에 녹아 들어갔어요. 녹아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회사는 영상을 분석해서 광고를 걷다 매핑하기 시작했는데 그 돈의 반 정도를 크리에이터랑 쉐어를 해주다 보니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면 수익이 더 나더라. 내가 열심히 하면 매출이 올라가네 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콘텐츠 생산량이 더 많아지고 광고 수익이 더 많아지고 한 게 지금 구글 수익이 애드센스 수익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영상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수익이 많이 나온다 맞아요. 라는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그 뒤로 어떻게 되냐면 네. 영상 추천을 해주거나 영상이 새로 올라오면 추천을 해줄 때 광고 비용을 가장 많이 획득시켜주는 컨텐츠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애드센스 알고리즘이 거의 한 90%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러면 조회수만 많이 나온다고 광고비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 거죠. 그쵸? 조회수 많이 나오면 광고비 많이 들어오긴 해요. 한때 정말 선정적인 거나 자극적인 영상으로 막 그냥 조회수만 많이 빨아먹는 그런 영상도 많았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수익 많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앞부분에 인트로 영상 수익이 있었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컨텐츠가 좀 심오하게 깊이가 있고 네. 고객이 클릭했을 때 시청 시간이 좀 긴 영상들은 광고 수익이 더 나오죠. 그걸 시청 지속 시간으로 파악을 네, 하거든요. 지속 시간, 절대치. 그러니까 원래 퍼센트로 계산하나 절대치로 계산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계산 방법은 솔직히 광고비가 더 나오는 방법은 유튜브 기본 광고가 계속 그쪽 회사 매출에 따라 그 광고 나오는 시간대가 그동안 테스트로 바뀌었는데 현재로서는 인트로 광고하고 중간에 8분대 광고가 기본 광고고요. 그 다음 광고가 16분대 광고예요. 그 이유가 고객 이탈을 최대한 줄이고 고객 불편 요소를 줄이려고 솔직히 5초에 한 번씩 넣고 싶겠죠. 그렇죠. 그건 다 떠나겠죠. 네. 그럼 뭐가 되냐면 지금의 페이스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스타도 그 문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광고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가 지금 1분에 한 번씩 광고를 넣으면 네.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유튜브도 광고비 엄청 벌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지속성, 영속성을 갖기 위해서 최대한 8분을 양보한 거죠. 웬만한 분들 사업하시면서 양보 8분까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돈 되면. 네. 왜냐면 4분으로 줄이면 회사 매출이 2배고 2분으로 줄이면 4배고 그 대신 유저 이탈이 유저 지속률이 안 생기니 이분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전체적인 파일을 키우는 전략으로 지금 가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게 광고가 조회수만 많이 뽑는다고 광고 수익이 높은 게 아니고요. 한 10배에서 5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예. 카테고리마다 카테고리. 그 카테고리가 광고가 비싼 광고가 있고 싼 광고가 있어요. 세상은 같은 기준 큰 틀 안에 평균이 나와요. 정해져 있다? 기본값이 같아요.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200원을 벌면 광고비를 1,000원을 쓸 수는 없죠. 그렇죠?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그래서 200원이 남는데 광고비를 200원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그럼 1,000원짜리 물건을 팔 때는 광고비를 많이 쓰면 100원, 200원이 남으면 100원까지는 쓸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럼 명품을 파는데 에르메스 가방을 2천만 원짜리를 팔아요. 이분들 광고비 얼마 쓸 수 있을까요? 온라인 광고비, 오프라인 광고비. 2천만 원짜리 광고 에르메스 가방 같은 거는 2천만 원 맞나요? 요즘 뭐 몇천만 원까지도 간다고 그래서 광고비를 1,000만 원까지 써도 되겠죠. 이게 그대로 에르메스 가방하고 쿠팡 광고 지금 그 100원 광고 쓰신 분하고 내 유튜브 채널에 광고가 떴다. 그러면 유튜브는 우리 크리에이터하고 50% 정도 쉐어를 해주시니까 반 가까이 쉐어를 해주시니까 네, 에르메스 광고가 뜨면 저한테 그 광고에 1,000만 원을 주실 거고 네. 조회수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네. 1,000만 원을 받겠고 나한테 쿠팡 광고만 뜬다면 저는 100원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해보면 애드센스 광고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떤 컨텐츠 그리고 어떤 연령대를 타겟으로 하면 좋을까요?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기 비즈니스가 있으시면 자기 경력이 있으시면 자기 경력을 키우시는 게 가장 맞고요. 그러면은 본인도 퍼스널 브랜딩이 되고 크게 성장하고 부수적인 수익이 애드센스 비용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내가 내 비즈니스가 없고 나는 컨텐츠를 뭔가 또 특기도 없어서 컨텐츠를 하나 찾아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난 그걸 유튜브를 키워서 애드센스 수익이 목표다 하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고비가 가장 비싼 게 어딘가? 부동산도 광고비가 비쌀 거고요. 근데 요즘은 부동산은 이제 시즌을 타요. 경기 안 좋을 땐 광고가 안 나오고 여행도 가격이 있고요.
호텔 숙박 같은 것도 광고비가 나오는데, 대출, 보험. 보험 같은 경우는 한 명 가입하는데 보험회사에서 한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럼 아까 쿠팡 광고 100원보다는 벌써 뭐 50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명품 가방이 광고가 나온다. 그러면 걔는 뭐 CPM, 그러니까 우리가 조회수 1000당 얼마를 받느냐. 지금 신세님 채널은 조회수 1000당 얼마 정도로 계산하셨어요? 한 4, 5원 정도. 4, 5원 정도죠. 네네. 그 정도면 뭐 나쁘지는 않은 건데, 명품 쪽은 30원, 50원도 가요. 그래요? 네. 조회수 1당. 네. 1당이죠? 네. 조회수 1당.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일반 유튜버처럼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명품 채널을 다루시는 분한테 명품하고 패션의 고퀄리티 쪽을 다루시고, 그쪽에 구독자가 많은 분들, 또 그쪽 정보를 주는 분들이 명품 사는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유튜브가 애드센스 시스템이다 그랬잖아요. 그분들한테 에르메스 가방 보여줘. 1000 조회했을 때 한 명이 구매를 한다. 10,000번 영상을 봤는데 그거를 한 명이 구매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CPS, 구매당 수익으로 광고가 나가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근데 이 회사에서는 내가 유튜브에 광고를 했더니 100만 노출에 얼마의 매출이 나왔어. 네네. 그럼 다음번 때 그 광고에서 100만 노출에 내가 100억의 매출이 나왔다. 그럼 이제 광고 예산이 커지니까, 나는 딴 곳은 CPM 1000원, 1000 노출당 1000원을 잡았다면 나는 1000 노출당 더 타깃인 사람한테 열어주세요, 유튜브님 하고, 난 1000 노출당 10만 원씩 낼게요. 왜 10만 원씩 내냐면 이게 비딩이거든요. 비딩이라는 게 제인인가요? 블랙핑크? 네네. 그분 채널만 타겟으로 에르메스 가방이, 그분 굿즈인데 에르메스 가방이 광고를 하고 싶어. 그럼 구글 애드센스 유튜브 광고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나는 정말 이 타겟. 그리고 나는 강남군. 슬픈 얘기지만 명품은 강남에서 80% 팔립니다. 네, 강남에서. 그래서 명품 광고할 때는 강남과 서울 지역만 광고를 하고, 경기 지역도 나머지 요소에 따라 타겟팅 광고를, 이거 너무 어렵게 갑니다. 여하튼 그렇게 그분한테만 광고를 하려면 타겟을 점점 좁혀가야 되는데, 나머지 광고에서는 쓴 애들을 다 이겨야 걔한테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내 가격이 올라가죠. 원래는 1000원부터 하고 싶은데 10,000원으로 올리면 더 좁혀요. 내가 원하는 거야. 10만 원까지 올리면 딱 원하는 채널에만 나갈 수도 있어요. 거의 그 정도까지 타겟을 최대한 좁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지역, 동까지도 가능하니까 그게 선택되는 그 채널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겠네요. 네. 나오진 않지만 네. 그 광고 단가를 네. 보고 하는 거. 아까도 1000하고 10만 원은 100배 차이인데요. 거꾸로 지금 그 10,000조회랑 네. 거기 100조회랑 금액이 같죠. 그러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거의 조회수만 모르시죠. 많이 나오면 된다. 약간 이런 거의 모르시죠. 네. 막 이슈 같은 걸로 하는데, 네. 그게 뭐 적게 나오는 건 조회수 1당 1원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정말 많이 나네요. 잠깐만 끊었다 네, 볼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 더.